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통화정책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현행 2.25%에서 2.5%에서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강력한 노동시장과 경제활동의 견조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으며 물가 상승률도 목표치를 밑돌고 있다는 게 금리 동결의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 둔화가 일시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연준이 현재 정책 스탠스의 편안함을 느끼고 있으며 금리 인하나 인상의 필요성을 보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차단하고 나선 영향으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61% 하락했고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75%, 나스닥 지수는 0.57%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미국 경제방송 CNBC는 미국과 중국이 다음 주 금요일에 무역협상 타결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현지 시간 1일 보도했습니다. CNBC는 사안을 정통한 소식통이 양측이 다음 주 금요일 무역협상 타결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존에 부과한 징벌적 관세 존치 문제 등에서도 진전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지난 화요일 국내 증시, 우리 증시 양지수 엇갈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0.5% 정도 빠지면서 2200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0.5% 상승세 보이면서 750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지난 화요일에는 중국 측이 부진한 PMI 지수를 발표하면서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습니다. 이와 함께 기관들의 매도폭도 커졌는데요. 또 이런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은 1170원대까지 근접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하락하며 마감이 됐는데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간밤 패드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FOMC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테고요. 이어서 강세장 후에 5월에는 주식을 팔지 말라는 오랜 뉴욕 증시의 격언이 올해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경기 낙관 발언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시장은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테고요. 이어서 올해 1분기 바이오 벤처 기업들에 대한 벤처 투자가 전년 대비 17% 정도 증가하면서 바이오 종목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함께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페드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만장일치의 결정이었는데요. 또 어떤 내용들 논의됐습니까? 일단 오늘 새벽에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죠.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이런 판단 속에서 결국 시장의 판단처럼 일단 금리는 동결됐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몇 가지 좀 의미 있는 부분을 좀 말씀 좀 들어보겠는데요. 지난 5월달 이전이죠. 직전 지난 3월달에 FOMC 때 어떤 성명서가 있었는지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번 5월달 성명서와 비교하는 것이 좀 더 이해를 좀 돕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제롬 파월 의장이 나오고 있지만 올해 들어서는 결국 과거에는 369, 12, 즉 1년에 4번 정도가 FOMC 의장이 나왔는데 이제는 8번, 매번 나오기 때문에 결국 제롬 파월 의장의 어떤 인터뷰 속에서 결국 이후의 금리에 대한 방향과 팁을 좀 얻는 그런 어떤 좋은 기회라고 일단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잠시 지난 3월 달에 FOMC의 어떤 성명서 내용을 좀 보시면서 5월 달과 좀 비교를 좀 할 필요가 있다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보실 내용인데요. 지난 3월 달에 기준금리가 동결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기준금리 동결할 때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주요한 내용 이 단어가 보이는데요. 결국 그 물가 상승률이 즉 음료와 에너지 이외에는 거의 그 물가 상승률이 2% 니얼한 단어 나왔습니다. 즉 2% 언저리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좀 더 내려가 보시면 기본적으로 미국의 어떤 시장 관련돼서 좀 더 자세히 좀 보시면 좋겠지만 여전히 그 미국의 어떤 이번에 3월 달에 바라볼 때는 물가 상승률이 2% 니얼한 표현을 썼기 때문에 어쩌면 3월 달 이후에 즉 5월 달에는 물가 상승률이 2%를 인접한다면 5월 달은 오를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일단 커졌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그럼 오늘 새벽에 나왔던 자료입니다. 매일이죠. 즉 5월 1일 날 결국 이번에 기준금리 동결 관련돼서 프레스에 대한 내용인데요. 주된 내용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서서는 니얼한 단어 나왔다는 걸 주목하면 좋겠고요. 5월 달에는 이 벨로가 나왔습니다. 즉 지난 3월 달에는 물가 상승률이 2%에 인접했다는데 5월 달에는 물가 상승률이 2%에서 좀 밀렸다는 걸 보면 이것을 보면서 그렇게 되면 결국 앞으로는 기준금리가 동결보다 계속 인하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어떤 약간 좀 퀘션 마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보겠고요. 기본적으로 이번 이슈 관련돼서 눈에 띈 것들 가운데서 기준금리 동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자리 관련돼서 여전히 견조하다 이런 부분을 좀 가지고 있고요. 또한 비실업률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낮다는 표현을 가지고 있고요. 비실업률이 얼마나 낮나 이런 데이터를 좀 보니까 지난 50년 이래 최저 수준인 미국 실업률이 3.8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모습을 보면 기본적으로 실업률은 예상보다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2% 언저리다 이런 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럼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코멘트를 가고 있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롬 파월 의장은 기준금리 동결 관련돼서 기자 인터뷰했습니다. 그때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지금 물가 상승률이 결국 FOMC가 바라보는 2%에서 좀 밀렸지만 앞으로는 좋아질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어떻게 됐든 간에 기준금리는 인하 쪽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시그널을 제롬 파월 의장이 상당히 강하게 시장에 좀 시그널을 좀 줬다. 이렇게 말 들어보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단어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문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커뮤니티 즉 FOMC에는 이렇게 좀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이후에는 경제 활동이 앞으로 계속 확장될 것이다. 또한 그 노동시장과 여건들이 예상보다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이 2%의 언더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보면 물가 상승률 관련돼서는 앞으로 지금보다 좀 좋아질 것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서 전체적인 틀거리를 보면 기준금리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다 이런 시그널을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다 보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즉 어저께죠. 즉 FOMC가 이틀간 열리고 있는데 어제 FOMC 회의 열리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미국의 어떤 기준금리가 2.25에서 2.5%의 어떤 밴드에 있지만 지금보다 1% 정도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 미국 경제가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롬 파월 의장이 이번에 기준금리의 어떤 동결을 통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상당히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뒤에서 기준금리 인하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제롬 파월 의장처럼 나는 정치적인 논리보다도 경제적인 팩트 보고 판단하겠다 이런 의견을 계속 주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의견을 보면 5월 달에는 물가 상승률이 결국 FOMC가 원하는 2%에서 인하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좋아질 것이다. 이런 단어로서 유추해 볼 때는 기준금리가 인하보다는 동결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5월 달 성명서의 주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 말씀처럼 고용 지표는 좋았습니다. 4월 민간 부문 고용이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예상치보다 큰 폭으로 상회했는데요. 하지만 PMI 지수가 2016년 10월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움직임 좀 살펴봐 주시죠. 일단 통상 기준금리를 만약에 시장에서는 인하로 생각이 된다면 통상 그 과거에 우리가 경제적인 논리가 그거죠. 기준금리 인하가 되면 주가는 상승한다. 이것이 논리인데 그 많은 참여자가 기준금리가 인하하지 않을 거야, 즉 동결할 거야 이런 기대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처럼 앞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어떤 복합적인 요인이 포함되고 있어서 오늘 미국 3대 지수가 소폭이나마 약세로 마감됐다고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준의 어떤 FOMC의 어떤 기준금리 동결 이런 부분들이 미국 증시에 예상보다 큰 영향을 못 미치고 있다고 보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참여자들이 미국 증시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급등의 모습 보이고 있고 그리고 S&P 500 등 몇몇 지수가 사상 최고치의 경신했는데 이 경신의 뜻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장의 즉 퀀티 애널리스트 즉 데이터를 통해서 시장을 바라보는 전략가들은 미국 증시의 최근 들어서 트렌드를 보면서 딱히 좀 설명할 부분이 없다. 즉 답변할 것이 없는 그런 어떤 모아한 시장이 현재 미국 증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서 몇몇 좀 팩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먼저 이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들어보겠는데요. 자, 애플 실적 발표했습니다. 애플이 아마존을 넘어서 이제는 미국 증시 관련된 1등, 2등을 달리고 있는데 애플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아졌다고 얘기 나오고 있고요. 예상보다 좋아짐 속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변동성이 커졌지만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증시 관련된 애플이 $210. 그러니까 2018년도 10월 달에 $233에 미치지 못하지만 여전히 약 $210 통해서 현재까지 모습을 보면 애플이 이번 1분기 실적이 좋아졌다. 이렇게 좀 계속 이슈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이번 1분기 실적이 좋아졌다기보다 2018년도 4분기죠. 2018년도 4분기가 예상보다 급락했기 때문에 급락에 의한 어떤 반대적인 상승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많은 그 애널리스트를 비롯해서 휴대폰 즉 IT 이쪽 담당 애널리스트들이 평가했던 건 뭐냐면 작년 4분기 이렇게 안 좋았다는 것은 결국 애플의 실적이 안 좋을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너무 실적 부진 그런 부분들을 목표가를 하향했기 때문에 하향보다 소폭이나마 좋아져서 애플의 상승은 결국 실적이 좋아졌다기보다 그만큼 시장의 눈높이가 좀 낮아진 어떤 반대급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또한 몇몇 이펙트 관련돼서 민간 고용 지표가 호조됐다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미국 지표가 상당히 엇갈려 나고 있습니다. 어떤 지표는 좋아지고 있고 어떤 지표는 나빠지고 있고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미국 3대 지수가 오르다 보니 나쁜 지표는 시장에서 반영하지 않고요. 좋은 지표를 보면서 이제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실업률이 예상보다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현재까지 데이터를 보면 긍정적인 표현도 많이 있지만 부정적인 표현도 또 많이 있다 보겠습니다. 또 몇몇 또 이펙트 관련돼서 다음 주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 이슈가 계속 커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올해 들어서 저도 이 자리에서 무역전쟁 이슈를 상당히 많이 드리고 있는데 결국 5월 8일입니다. 5월 8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부총리죠. 이름을 찾아보니까 류 부총리가 8일에 일단 워싱턴을 방문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방문 예정인데 현재까지 기본 트렌드 관련돼서 잘 될 것이다 이런 평을 가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잘 된다면 중국 상하이 지수가 3월달 이후에 4월달부터 좀 약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봤을 때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관련돼서 무역 협상이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어떤 약간 의구심이 들고 있고요. 따라서 중국 상하이 지수가 약세 모습 보이고 있다면 결국 다음 주에 결국 미중 관련돼서 CNBC나 몇몇 어떤 데이터를 보면 상당히 잘 될 것이다 평가를 가지고 있지만 중국 상하이 지수가 약세 모습 보이고 있다는 걸 보면 아무래도 다음 주에 열릴 즉 8일날 열릴 미중 회담의 내용들이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중국 상하이 지수의 인덱스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의 PMI가 부진했다 이런 부분도 짚어주셨는데 중국의 PMI도 부진했거든요. 이 둘의 연관성 어떻게 보세요? 일단 PMI에 대한 기본적인 뜻을 정리해 보면요. 결국 구매 관리자 지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큰 기업의 구매자들한테 물어봅니다. 앞으로 물건이나 물품을 얼마나 살 거야? 그런 어떤 인덱스 값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이슈는 상당히 커지고 좀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 미국에 있는 PMI 그리고 중국의 PMI가 좋아지고 있다는 걸 보면 아마 미국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중국의 입장을 보더라도요. 중국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고 이번 2018년도 넘어서 2019년도 6%대 전후에 있지만 이번 1분기가 예상보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즉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경기가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의 선반영이기 때문에 구매관리자 지수라는 것들이 실질 구매되겠지만 앞으로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결국 중국의 어떤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는 기본 이면에는 결국 중국이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그 시장에 상당히 부양책을 많이 써주고 있다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데이터는 부정적이지만 PMI 관리자 입장에 보면 아무래도 중국의 어떤 정부가 부양책을 계속 내놓을 거야. 즉 한국의 추경처럼 부양책을 계속 내놓을 거야. 그런 어떤 기대감이 이번에 PMI 그 양국의 지수에 상당히 호조로 나와 있다 보겠고요. 다만 이 가운데서 한국의 지표는 예상보다 부정적입니다. 우리가 통상 저도 말씀드리지만 미국과 중국 즉 G2 미국과 중국이 상당히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는데 한국의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걸 보면 결국 PMI 지수나 이런 호전적인 그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허상이다. 그런 부분들도 좀 의미 있게 좀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의 부진한 PMI 지표를 발표한 이후에 시 주석이 경기 부양책을 계속 펴나가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뉴욕 증시를 짚고 왔는데 이 5월에는 주식을 팔라는 뉴욕 증시의 오랜 격언이 올해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이제 뭐 미국 증시가 그동안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요. 네. 그 우리가 통상 뭐 속담이 몇몇 속담이 있는데 이 속담이 계속 요즘 시장에 좀 먹히는 것 같습니다. 즉 5월 달에는 팔고 10월 달에는 사세요. 이런 어떤 속담이 있다 그러는데요. 5월 달에 팔란 얘기를 왜 할까요? 미국 증시에서. 아시는 것처럼 미국 증시가 뭐 작년부터 올해 초부터 급등했기 때문에 이쯤에서는 팔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본인 입으로 좀 애매하니까 속담의 핑계를 대는 겁니다. 속담의 핑계가 5월 달에 팔라는 것은 그만큼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다는 것에 반증이다 이렇게 좀 말씀 보겠고요. 자 그러면은 속담 수많은 속담 관련돼서 미국 전략가들이 왜 이 속담을 얘기하는지 잠깐 좀 말씀을 보겠고요. 앞서서 애플에 대한 코멘트를 좀 말씀드려봤는데 애플의 차트 모습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 속담이 맞는지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강조드리면 애플이 미국의 시가총액 1위이기 때문에 애플의 방향성이 가장 우선이다 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제가 보는 자료는 2018년도 2월 달부터 보시겠는데요. 속담 내용이 이렇게 나왔다고 그랬죠. 5월 달에 팔고 10월 달에 사라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5월 달에 만약 팔았다 그러면 결국 5월 달 이후에 상승했죠. 이 속담은 좀 트루 펄스 관련돼서 펄스라고 말씀드려보겠고요. 그리고 10월 달엔 또 사라고 그러는데 10월 달에 샀으면 급락입니다. 또한 아마존의 데이터를 좀 보면 좋겠는데요. 아마존 데이터도 5월 달에 속담으로 보면 결국 팔아야 되겠죠. 작년 5월 달에 팔았으면 많은 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모습을 겪었을 것 같고요. 또한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9월 달에 2,050달러 이후에 최근 들어서 작년 말까지 1,300달러. 그러니까 단기간에 약 그 뭐 700달러 이상 급락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5월 달에 팔고 10월 달에 사라 이런 부분들은 몇몇 데이터를 보면 상당히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이걸 보시면서 말씀 드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월봉 차트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시면요. 2009년부터 뭐 지금까지 최근 들어서 월봉 차트를 보면 상당히 급등하면서 보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유의성 있는 부분들은 5월 달에 뭐 사라 이런 어떤 이슈보다도 물론 5월 달에 사는 가운데서도 2011년에는 5월 달에 사고 나서 손해보는 부분이 있었죠. 다만 2012년부터 최근 2017년, 2018년도 모습 보더라도 결국 이거는 5월 달에 팔고 10월 달에 사라 이런 부분보다도 전체적인 S&P 500 지수의 트렌드가 과연 트렌드의 윗방향으로 갔을 때는 이것이 틀리지만 아랫방향에서 맞기 때문에 결국 최근 들어서 5월 달 그리고 5월 달에 셀, 10월 달에 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은 미국 증시가 최근 들어 급등했기 때문에 이제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라는 표현을 하도 많이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즉 올해 들어서 1월 달부터 뭐 최근 들어 상당히 급등의 모습을 S&P 500 지수가 보이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1월 달부터 전략가들이 주가가 상당히 좀 하락해야 됩니다. 피로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 한 해 급등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애널리스트들 할 말이 없기 때문에 5월 달에는 팔고 10월 달에는 사세요. 이런 속담이 있기 때문에 이 속담을 따라가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결국 미국 증시에 대한 방향성은 이제는 전략가들도 모른다. 그 핑계를 속담으로 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골드만삭스는 이런 코멘트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어를 좀 표현하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의 어떤 그 운영객들한테 코멘트를 해보니 앞으로 증시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할 때 브렉시트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미중 경기 관련돼서 경기 침체 부분 그리고 경기 경착륙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최근 들어 급등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앞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방향성을 모르는 상당히 혼돈 장세가 미국 증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달러 방향은 어떻게 보세요? 어제 뭐 파월 의장이 여러 가지 의견 내놓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기본적으로 달러에 대한 방향성은 우리가 동사 미국 경제와 같이 맞물리고 있는 것 같고요. 아시는 것처럼 결국 우리가 기준금리를 올렸다 이런 부분들은 달러의 강세에 대한 코멘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로 간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의 어떤 약세로 보고 있는데 과거에 그러다 보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도 계속 금리를 지금보다 1% 인하해라 그런 의미는 결국 달러가 약세가 되고 그 의미로 결국 미국 경제, 미국 주식이 좋아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보신 것처럼 달러 인덱스의 어떤 코멘트를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달러 인덱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97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 관련돼서 달러가 어제 오늘 소폭이나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됐다는 것은 달러 이외의 통화들은 기본 약세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최근 들어서의 어떤 달러 인덱스의 모습을 보면서 기본적으로 정리될 것이 전제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즉 미국의 어떤 기준금리가 동결로 간다면 현재적인 트렌드를 가고 있지만 만약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트럼프 대통령 요구사항처럼 결국 기준금리가 인하된다면 결국 달러는 지금보다 약세 모습을 갈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달러 인덱스가 지난 4월 초, 4월 중순 이후에 약세 모습 보이겠다는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제롬 파월 의장에게 기준금리 인하해라 그런 시그널 속에서 달러 약세를 가고 있지만 여전히 오늘 나온 결국 제롬 파월 의장이 달러 약세로 가자 할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의 달러의 강세가 예상보다 나오고 있다는 걸 보면 여전히 달러에 대한 방향성은 시장에 대한 트렌드보다도 제롬 파월 의장이 결국 기준금리를 어떻게 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선행적인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파월이 간밤에 일시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시장에서의 금리는 9bp 가까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계속 파월 의장의 발언들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라이브 이슈타임인데요. SK증권 영업 PRB센터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제 5월의 시작입니다. 4월의 마지막과 5월의 시작이 금주에 겹쳐져 있고요. 그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할 수 있어서 저도 무한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어제는 5월 1일 노동절이라 쉬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2019년 충계 노동계의 동향이 국내 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노동절 그 특집 기사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노동계도 화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동반 성장의 길로 가자 하는 담화문을 발표할 정도로 이 노동계의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5월달은 또 가정의 달이죠. 네. 뭐 어린이날도 있고요, 어버이날도 있고요. 예전보다는 많이 행사가 축소됐습니다만 역시 영원한 우리의 스승님이죠. 스승의 날 행사도 있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5월달은 또 여러 가지로 필요한 것이 많죠. 어떤 행사가 많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자금도 좀 필요하실 테고요. 그리고 지난 2019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이제 1, 2, 3, 4, 5 4개월이 지나고 이제 5개월째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시기가 5월달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주식시장도 다시 한번 변곡의 과정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슈와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기 앞서 첫 번째 진행하는 이재강의 나치판, 한마디로 오늘의 시장을 한번 코멘트하라면 오늘도 제가 좋아하는 공자님의 말씀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자는 두려 호지자요. 호지자는 두려 막지자니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던 내용이죠. 논어에 있는 말입니다. 논어 옹야편에 있는 말이죠. 똑똑한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길 줄 아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야, 참, 이 공자님의 말씀을 한번 되꼬집어 볼수록, 되새겨 볼수록 그 의미가 아주 심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식시장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시장을 그렇죠. 여러분들께서도 아주 즐길 줄 아는 그런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고 또 시장을 즐길 줄 알아야지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주식시장에서 원만한
여러분이 목표라는 수익을 올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공자님의 말씀 중에서도 논어 공야편의 말씀으로 오늘의 나침판을 대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경제 지표가 하나 나왔는데요. 4월 소비자 물가가 0.6% 정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4개월 연속 0%대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견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석유류 이 가격 하락과 함께 서비스 물가 상승세 둔화 영향으로 이 4개월째 1%대를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경기 낙관 발언을 쏟아내고 있지만 시장은 여전히 불안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주 요즘 그 각국의 그 은행, 중앙은행 총재께서 이 발언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결국 피지 난디를 방문하면서 지금 피지 난디에서 어제부터 아시아개발은행 연차 총회하고 한중일 재무장관 회담 그리고 중앙은행 총재회의가 피지 난디 섬에서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대한민국 금리 인상 없다. 경기 일시적으로는 좀 아쉽지만 일시적으로 곤란한 점을 겪고 있지만 향후 하반기부터 좋아질 것이다 하는 자신감을 피력하면서 금리 인하 없다. 인상과 인하는 없다는 발언을 했고요. 오늘 새벽 끝난 뉴욕 증시에서도 파월 의장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파월 의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양적 완화 그리고 금리를 1% 정도 내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발언을 무시하면서 금리 동결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FOMC에서 동결 발표를 했고 금리 당분간 변동 없다 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미국 주가가 조정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한국은행도 총재도 이런 말씀을 하신 배경에는 충분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충분히 이유가 있을 것이고 한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는 점에서는 저도 긍정적인 표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 그리고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렇죠. 아직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그렇죠. 피부로 가슴으로 와닿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인천한 지지난주였죠.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됐죠. 마이너스 0.3% 발표 이후에 세계 각국의 언론이라든지 경제연구소라든지 증권사에서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 성장률을 하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노무라 증권은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올해 경제 성장률 1.8%까지 그렇죠 하락 전망하면서 크게 국내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표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분기 실적 악화는 일시적이다. 그리고 경기 회복 2분기부터 경기 회복에 대한 강한 전망을 제시했고요. 그 이유로서 글로벌 경기 회복 그리고 그로 인한 성장세 회복이 뒷받침되면서 우리나라 경기도 2분기부터 좋아질 것이다 하는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특히 한국은행 총재는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것 또한 일시적일 것이다. 특히 CDS 프리미엄, 신용부도 프리미엄이 CDS 프리미엄이 아직도 여전히 낮게 형성되고 있고 외화 차입 가상금리도 여전히 안정적이다 하는 이유를 들어서 국내 최근에 1사분기의 실적 악화라든지 원달러 환율 동향의 일시적인 급등은 그렇죠. 지속될 것이기보다는 이제 점진적으로 안정화될 것이라는 점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에 단서를 붙였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너무 반도체 단일 종목으로 집중화되고 있다. 전체 수출 비중에서 2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수출이 지금 악화일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이 낮게 평가되는 것인데 이번 계기로 인해서 대체 산업 육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 대체 산업을 육성하면서 반도체 이외에 여러 산업을 다각적으로 육성한다면 대외 변화, 대외 여건에 급등락하는 변화에도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대체 산업을 육성하는데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 하는 점도 어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6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추경 편성으로 인해서 침체되고 있는 경제 성장률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경 편성 또한 2분기부터 경기가 회복되는데 어떤 기틀, 도움을 줄 것이다 하는 발언도 했기 때문에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 우리가 100%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왜?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분석은 머리로 하는 거지만 투자는 눈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눈으로 확인되기 전까지 그렇죠? 투자 전략을 그렇죠? 유보하시는, 좀 더 지켜보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지표 하나 더 발표됐는데요. 반도체 부진의 4월 수출이 2% 정도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5개월 연속 하락세 이어오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반등이 시작됐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바닥을 찍은 거로 봐도 되겠습니까? 근데 바닥이라는 것은요. 제 능력으로서는 찍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제가 그럴 능력은 없고요. 아직은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바닥 여기서 뭐 앞서서처럼 이 하락률이 더 커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닥치고 턴어라운드 하기까지에는 역시 거쳐야 체크해야 될 사항은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 투자 전략 시간에 다시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만 미국 증시를 포함한 선진국 증시가 경제 호조, 기업 실적 호조를 이유로 인해서 어닝 쇼크가 아니라 기업 실적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반으로 해서 신고가 행진, 사상 최고가 행진에서 벌이고 있는 와중에도 국내 증시가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저는 역으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세계 글로벌 경기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기가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세계 경기가 악화일로로 걸었을 때는 국내 경기는 어떻게 될 것인지 퀘스천 마크입니다. 따라서 지금 연속해서 경제 성장이나 기업들의 실적, 경제 전망치가 하향되고 있는 그런 와중에서 이제 바닥을 찍어서 턴어라운드 될 것이다. 이렇게 막연한 낙관은 금물이지 않을까. 더군다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침체 국면을 벗고 있는 우리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는 정부대로, 뭐 한국은행대로, 그리고 뭐 관련 기관대로, 그리고 기업은 기업대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느냐, 이것은 좀 더 투자자분들께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이 코롱 생명과학의 인보사 사태 등 이 바이오 업계를 강타한 악재 속에서도 1분기 바이오 벤처 이 투자가 전년 대비해서 7%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바이오 종목들의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 제약과 바이오 업체들은 제가 뭐 연초에도 그리고 지난해에도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많이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이 제약과 바이오는 한번 상승 탄력도에 접어들였다면 보통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까지 지속적인 상승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개인 투자분들이 수익을 내기 좋은 업종과 테마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근데 역으로 탄력이 한번 꺾였다면, 그렇죠? 그 꺾이는 속도도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고 순간적인 급등락의 가능성도 굉장히 큰 업종 중에 하나가 제약과 바이오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신약 개발에 성공했다, 임상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으면 급등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정부가 올해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역점적으로 육성하는 산업이 몇 개가 있습니다. 5G가 그중 하나고요. 그리고 수소차를 포함한 친환경 에너지 분야도 그렇고요. 또 하나가 제약과 바이오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제약과 바이오 업체가 뭔가 조금 될만 하면은 악재가 툭툭 국내외에서 나오면서 아킬레스건처럼 작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국내적으로 본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문제가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여전히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이게 조작이 확실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냐 하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삼바 사태가 여전히 우리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자 인보사 사태. 코롱그룹에서 10여 년간 집중적으로 육성했던 이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가 결국은 중도 하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인보사 사태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한 일부 기업들의 여전한 악재로 인해서 이 바이오 국내 바이오 업체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1분기에 VC라고 하죠. 벤처 캐피탈 회사에서 바이오 분야에 투자한 금액이 1,64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해서 무려 16% 이상이 크게 증가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강력한 육성책이 이걸 이미 천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 바이오 업체들이 이제 턴어라운드의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국회에서 계류 중인 첨단 바이오법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유전자 치료제라든지 줄기세포
분야, 연구 분야라든지 이런 것이 활성화되면서 다시 한번 제약과 바이오 업체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바이오 업체들에서는 투자가 계속 유치되고 있죠. 특히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라는 회사는요, UTC 인베스트먼트와 신한금융, 그리고 KDB 산업은행, 우노인베스트 등에서부터 약 310억 원 정도 투자 유치를 이미 받은 상태고요. 그리고 신라젠, 여러분도 잘 아시는 항암치료, 면역세포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이 신라젠도 이번에 면역치료제 팩사백에 대해서 키움증권 등 계열사로부터 무려 1,100억 원 정도 자금 조달에 성공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메디포럼 같은 경우에는요,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PM012라는 그런 신약 제품에 대해서 신한투자금융이라든지 이베스트 증권으로부터 약 한 190억 정도 자금을 유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연내에 SK그룹에서 바이오 업체죠. SK바이오팜이 연내 IPO 코스피 입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SK바이오팜이 IPO에 성공한다면 시가총액이 무려 5조에서 6조 원 정도로 엄청납니다. 이게 시가총액 상위로 단숨에 뛰어오르는. 따라서 이 SK바이오팜의 신규 상장으로 인해서 제약과 바이오 업체들의 새로운 붐이 일어날 가능성도 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부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투자들 하나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약과 바이오 업체들도 국내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시장의 일부분이라는 얘기죠. 그것은 국내 산업 전반, 경기 전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국내 시장의 여건, 경기의 여건이 그렇죠. 언제 회복하냐의 가능성만을 내비쳐 놓고 있다 뿐이지 아직까지 경기 회복이 가시권에 들어온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일부 제약과 바이오 업체들이 고점 대비해서 과대 낙폭돼 있고 가격적인 메리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싸다는 이유만으로 매수에 들어가기에는 미래 전망을 보고서 개인 투자가들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약과 바이오 업체 중에서도 저도 주시하는 종목군들이 몇 개 있습니다. 덩달아 동반 하락했던 종목군들은 틀림없이 큰 수익으로 여러분에게 보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장 전략. 국내 시장 어제장이나 그저께장. 어제장은 참 휴장했군요. 지난 4월 29일 날이 그랬죠.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요. 그리고 4월을 마지막하는 화요일장에서는 다소 소폭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부에서는 바닥 탈출 신호가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만 모두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저는 아직도 불안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자신이 확신이 서도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면 불안한 장세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서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새벽에도 뉴욕 증시 당연한 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에 열리는 뉴욕 증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밤에 열리는. 오늘 밤에도 만약에 뉴욕 증시가 음봉으로 조정을 받는다면 당분간의 조정은 불가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국내 시장 이미 앞서서도 저는 아직까지 국내 시장 박스권 틀에 갇혀져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승 시에는 일부 이익 시에서 현금 비중을 좀 유지하자 하는 전략을 앞서서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전략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직 국내 시장 박스권 장세다. 그래서 초단기 매매로만 대응을 하라. 단기 매매가 불가능하신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매매를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전히 제가 시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이유가 있죠. 예, 주식 투자를 하면서 꼭 매일 에브리바디 체크해야 될 사항이 있죠. 두 가지 있습니다. 예, 원달러 환율 동향입니다. 원달러 환율 동향이 그죠? 지난 2017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1168원 20전이에요. 어제 무려 9원 70전이라 10원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이런 장에서 주가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이거는 사상 누각이 아니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율 시장 안정화되는 여부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열 한국 총재께서 말씀하신 대로 빨리 안정화되기를 저도 박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입니다. 어제가 아니죠. 지난 4월 30일 날입니다. 거래가 3억 8천만 주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급등했던 종합지수가 코스피시장 1.7% 급등했던 지난 4월 29일에도 거래량이 3억 8천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상승했다고는 하지만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는 힘이 없는
그냥 일부 매도할 세력의 매도를 중지시켜 매도하지 않아서 올라간 거에 불과한. 그래서 거래량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 이제 턴어라운드 가능하겠다, 바닥 치고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그렇죠.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두 가지 최소한 거래량의 증가 여부 그리고 원달러 환율장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다시 한번 결론입니다. 이미 제 방송을 들으셨다면 이 방송을 들으셨다면 아시겠네요. 예. 저는 매수는 오늘도 자제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초에는 주중반 이후 한번 타이밍을 잡아보자 하는 말씀드리는데 신규 매수는 이번 주는 쉬고 다음 주로 늦춰 잡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전히 오늘도 상승을 한다면 하락시 추격 매도할 필요는 없지만 상승을 한다면 일정 부분 현금화해서 현금을 좀 비축해두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력과 이슈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여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주호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맑고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는 쌀쌀하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11도, 광주 9도, 대전 7도, 춘천은 8도로 약간 쌀쌀하겠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올라 부산은 20도, 춘천은 24도까지 오르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심한 날에는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우니까요. 건강관리에는 조금 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날씨도 포근한 데다가 공기질 또한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미세먼지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야외 활동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는 중국 북부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일교차가 매우 크게 나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12도, 춘천은 16도까지 벌어지겠으니까요. 체온 유지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은 종일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 낮 기온은 속초와 강릉 23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아침까지는 전주 8도, 광주 9도로 쌀쌀하겠고요. 낮 기온은 광주와 전주 21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전해상으로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서해는 잔잔하게 일겠고 남해와 동해는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항해나 조업하시기에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당분간은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고요. 이번 주에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